한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교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일같이 시황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오늘 또 같이 무방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출에 그 선물옵션 동기 만기라는 변동성이 좀 있어서 조금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시장 흐름 자체는 무너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무료 방송에 오셔서 위안 받으시고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시장이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들어가 보기에 앞서서 리뷰 또 해볼 텐데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많이 사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필 뭐 그린 뉴딜 수혜다, 독일의 투자 지원 소식이다, 급등 또 급등을 해요. 수소차와 관련된 네.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참 주목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배가 너무 아파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시세가 또 재료가 터지면서 또 시세가 이렇게 터질 것까지는 예측하기 네. 예측하기 쉽지 않았었죠. 자, 두산퓨얼스라는 종목이 이렇게까지 또 폭등을 했습니다. M&A 재료와 더불어서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그 성장 가치는 굉장히 큰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어제도 리뷰를 드리면서도 일부 정도는 털어내더라도 나머지 정도는 오일 이평선 중심으로 좀 가져가 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시고 오늘도 주가가 폭등이 나옵니다. 결국 주가가 뭐 수익률 자체가 무려 240%라는 엄청난 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시세가 크게 간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미래 성장 산업이죠. 미래 성장 산업을 가진 종목군들은 처음에 주가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지만 결국엔 성장 가치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폭발력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미래 성장주들의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5G라든가 IT주라든가 또 전기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들 종목들이 미래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이고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 종목들도 이 두산퓨얼스 같은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미래 가치가 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세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종목 이제는 뭐 다 털어내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역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분들은 오리평선 깨질 때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는 전략 차익 실현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퓨얼스를 보면서 삼성 SDI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한번 확인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조금 안 좋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주가 아직도 탄탄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라고 하는 부분들, 뭐 수소차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2차 전지 시장 성장성도 엄청나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강세가 나타났듯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배터리 시장 자체가 자동차 시장보다는 그 성장 여력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때문에 이 종목도 기간 조정은 연출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반등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 매도 관점보다는 누가 홀딩하시고 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아직은 수익을 극대화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PI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중소형주들, 5G 관련 중소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씩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답보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오름폭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 가운데 PPI라는 종목도 은근하게 반등이 꾸준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시장이 좀 안 좋고 다른 5G 관련주가 시세를 못 주다 보니까 계속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만 분명 N자 상승 패턴이 꾸준하게 살아있는 것 등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던지거나 포기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I까지. 두산퓨얼셀의 수익률은 놀라웠습니다. 24%도 아니고 224%였는데 그동안은 팔지 말라라는 이야기 많이 했다가 이제 이 가격이면 좀 매도해도 된다, 익절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그렇죠. 잘 참고해 보세요. 이 정도 수익이면은
팔고 좀 더 가도 배는 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수익 낸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현재 2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을 정리해 볼게요. 한 큐로 어떻게 말해볼 수 자, 있을까요? 오늘 장의 한 큐는 변동성 확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맞아요.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코스닥이 1% 넘게 오르길래 중소형주가 상승하고 있구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주들이 오르니까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고 그리고 애시당초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선물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마 선물 쪽을 좀 팔고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반등 장세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대부분의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시장도 그와 반대의 시장 장세가 연출된 것이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시장에 대해서는 흐름 자체가 약간씩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말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매도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시각이 좀 강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도 없어요. 시장이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쉬었으면 재반등이 가능한데 아직도 충분하게 쉰 상태도 아니고 곧바로 치고 갈 만한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좀 힘들고 지루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요. 그렇다고 뭐 폭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또 급등 가능성보다는 약간은 그동안 급등에 따른 단기 숨고르기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직전 고점까지 이제 주가가 갔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살짝 밀려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흐름 자체는 5일 이평선을 소폭 밑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중장기 상승 추세는 강하게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 하락을 가지고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하기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죠. 더군다나 지금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미국 증시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만큼 아직은 고점 물량을 좀 소화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림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동향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가 싶더니 오늘 또다시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가들도 7,100억, 728억 정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매도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족한 이런 상태고요. 자, 하단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아침 시장에는요.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약간 매도세가 났습니다만 다시 싹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나면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매매 형태가 나오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시장의 변곡점에 왔을 때 나타나는 그런 매매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시장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흔들어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상승까지는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방향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약간은 조심하면서 접근하자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동향도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 쭉 훑어봤더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기대 때문에 임상도 들어가는 소식 그쵸. 때문에 10% 넘게 갭 상승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정말 아쉽게도 3%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장중에 8% 넘게 급등했던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큐로 꼽아봤는데 그럼 앞으로의 시장, 이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한 수로 또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한 수는 속도 조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속도 조절, 멈춤은 아니고 조절인 거죠? 조절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자체가 아직은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 이제 이벤트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만기에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겠고요. 말 그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선물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인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시더라도 시중에 풀린 돈이 무려 3,000조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앞에 실물 견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돈이 무려 3,000조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급 유동성의 시장의 방향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 부동산, 고위험 상품으로 자금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의 파도를 만들면서 쓸고 갈 것인지, 이 자금들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더라도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올라오기만 한 정부 차원에서 누르면서 규제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시장은 지금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이지 시장 자체가 무너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뉴욕 증시는 사상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한 상태에서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이런 엄청난 유동성들은 증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증권 시장으로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1만 포인트를 돌파했죠. 나스닥 지수가 1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IT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IT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적인 미국의 첨단 미래 성장 관련주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의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어낸 모습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스닥 시장의 강세와 더불어서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는 다소 부진한 양상들을 보였었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로 강하고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 현상과 미국 증시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 글로벌 시장은 미래 성장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전략이 좋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어떤 기사들과 내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 자체는요. 아직은 시장 강세가 살아있다는 점 일단 보시기 바라고, 다만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순환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우선주들까지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순환 랠리가 거의 끝무렵이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후에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또 종목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세력이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와 주도 세력이 등장할 때 그때까지는 약간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순환 랠리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재차 IT주라든가 성장주들이 시장 점유율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아시고 약간은 방어적으로 또 속도 조절하되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불안할 때는요, 수익이 급격한 슈팅으로 나왔을 때는 매도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한 종목으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큐 종목은 뭐죠?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네. 자,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라운피플이요. 이 종목 방송에서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왔고요. 자. 제가 알기로는 AI랑 관련된 지금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은 AI 관련주로 분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증권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AI, 인공지능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혜주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 라운피플이라고 하는 종목은 그나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실질적인 수혜주 폭이 수혜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시장 자체는 그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주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갔고요. 이런 가운데 라운피플 같은 종목들이 그런 인공지능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카메라 모듈 검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계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검사하고 개발을 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 솔루션을 검사를
해나가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시스템 맞춰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여러 가지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틀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검사를 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사 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검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된 종목이에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연평균 약 36% 이상의 매출 증가세가 꾸준하게 진행이 될 정도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기술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폭락세가 나타났고 코로나 주가까지는 아직 회복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또 오늘 지수가 또 밀려 있다 보니까 약간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내일 이후에 지수는 저는 좀 안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 지수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반등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 이후까지 조금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인데 자 중요한 건 목표가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28,500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 부근 정도까지만 좀 짧게 잡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역시 약간 불안한 상태, 변동성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뭐 고점을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28,5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좀 짧게 잡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 좀 목표가를 세워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24,200원 정도에 일단 밀집돼 오늘 음봉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죠. 이 음봉이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가차없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께 소개했던 종목분들, 함께해서 소개했던 종목들은 분명히 익절가, 그리고 손절가, 카트가 되면 지금은 무조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찐 AI 인공지능 관련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 주가는 28,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24,200원입니다. 라온피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한규수 매니저랑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앞서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